상대의 애국가가 재창될 때 야유를 보내거나 선수들의 얼굴에 레이저를 쏘는 행위에서 저는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 다시 한번 곱씹어보며 혀를 차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오만한 발언들과 인근 국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비롯해 어김없이 겨울철에 또 시작되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한껏 들이킬 때면 가슴속 깊은 곳에선 중국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계속 생겨나는 게 사실입니다. 때문에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는 중국을 그냥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치욕을 느끼고 부들거릴 정도로 정말 완벽하게 이겼으면 하는 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자랑 손흥민은 저 같은 국민들의 바램을 멋지게 실현시켜줬죠. 이 경기에선 손흥민의 양발과 머리에서 가슴 후련한 장면들이 많이 만들어졌지만 손흥민 외에도 이강인, 김민재, 황희찬 같은 선수들에 의해 여러 통쾌한 장면들도 연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셨을 때 가장 통쾌했던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저는 소림축구를 시도하다가 김민재의 피지컬에 무참하게 짓밟혔던 중국의 웨이즈아오가 겪은 굴욕적인 장면도 굉장히 인상 깊게 각인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자오밍제는 경기 전 인터뷰를 통해 다음같이 발언하며 우리의 심기를 거슬렸죠. 현재 중국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공격이 시작되며 채널 운영에 많은 차질을 겪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회원 가입이 정말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힘을 보태주신다면 더 좋은 영상으로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아무리 손흥민이 EPL 정상급 공격수라도 우리가 그의 공격을 막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 수비수들은 유한차오와 차오윤딩 그리고 마오지안킹을 막았으므로 손흥민도 가능하다. 라는 뜬금포 발언을 하여 실수를 자아냈는데 대체 유한락스인지 유한양행인지 뭔가 하는 유한차오와 나머지 발음하기도 어려운 듣보잡 선수들의 이름은 기자회견장에서 왜 꺼냈던 걸까요? 이런 황당함은 저뿐만이 아니라 국내 팬들도 역시나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중국 슈퍼리그와 프리미어전에서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이라고는 하는데 영상에 담기도 분량이 아까워서 이 듣보잡 3명 선수에 관한 소개는 패스하겠습니다. 단 언급한 선수들 중에 마오지안킹의 비정상적인 인터뷰는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국과의 경기를 치를 때는 중국 선수들이 허용된 규정 안에서 과감하게 폭력을 가해야 한다. 한국 선수들이 다음 월드컵 예선 라운드에서 겁에 질려할 만큼 거칠고 난폭하게 다뤄야 한다. 그러면 대다수의 해외파 한국 선수들은 본인의 몸값 때문이라도 움츠러들기 마련이니 어차피 소림축구라고 중국을 조롱하는 마당에 확실한 소림축구를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며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 공개적으로 폭력을 종용하는 발언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마오지안킹은 하나만 알고 둘은 잘 모르는 역사 무식쟁이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중국인들에 대해 흔히 떠올려 보자면 뭔가 근성 없고 투지가 부족한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래서 그 많은 인구를 갖고도 축구 같은 과격한 종목에선 힘을 못 쓰는 것이고요. 중국인들은 역사적으로 전쟁이 나면 땅덩어리가 넓어 쉽게 도망칠 수 있던 까닭에 자신의 고향과 터전을 죽기 살기로 지키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피난과 후퇴를 자주 선택했었고 이런 정신은 대대로 이어져서 축구에서도 투지 부족이라는 문제점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다르죠. 삼면이 바다라서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었죠. 때문에 중국인들도 부러워하는 게 한국 대표팀은 항상 투지가 굉장한 팀이라는 것이죠. 이런 역사적 지리적 차이로 인한 정신력 때문에 한국은 적은 인구임에도 여러 스타들과 기록을 배출했고 반대로 중국은 그 많은 인구를 갖고도 축구 후진국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국의 웨이즈아오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돌진하는 김민재와 과감히 몸싸움을 벌였지만 너무나 손쉽게 고꾸라지며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이때부터 김민재와 경합하는 장면은 사라졌었죠. 우리 선수들 같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계속 죽기 살기로 부딪히고 달려들었겠지만 웨이즈아오는 오히려 위축이 되어 김민재의 옆에는 얼씬도 안 했던 것입니다. 웨이즈아오는 평소에 중국 리그에서도 과격한 태클과 선을 넘는 반칙으로 유명한데 평소 터프한 플레이를 자랑하던 그가 김민재와의 단 한 번 몸싸움에 꼬랑지를 내린 걸 보며 저는 이번 경기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웃고 또 웃었던 기억이 나네요. 특히나 한번 나뒹굴었던 웨이즈아오는 김민재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김민재와 볼경합을 2차로 붙던 상황에선 무리한 점프로 회피하다가 또 나뒹굴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깨에 부상을 입으며 전반전이 끝나고 교체가 되고 마는데, 대체 축구 선수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피지컬과 정신력이 모두 약한지, 그리고 이런 선수가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라는 게 축구 팬으로서 그저 신기하고 황당할 따름입니다. 몸값 가치가 17배나 높은 한국 선수들보다 중국 선수가 몸을 사리는 게 웃긴 상황 속에서 김민재의 경기 전 인터뷰는 다시 한번 화제가 되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민재가 말하길 중국이 어떻게 나오든 전혀 상관하지 않는다. 중국이 강하게 나오면 더 강하게 나갈 것이고 중국이 약하게 나와도 더 강하게 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무실점 경기가 목표이기에 국민들에게 무실점을 약속드리겠다. 라는 멋진 각오를 드러냈는데 결국 이 약속을 지키며 승리의 공신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의 몇몇 매체에선 이번 경기가 편파 판정으로 얼룩졌다고 트집을 잡기 시작했는데, 이들은 한국의 PK 장면을 문제 삼으며 다음같이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납득하기 힘든 PK 선언이 경기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 골이 터지기 전까지는 중국의 경기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심지어 여러 차례 역습 기회를 잡아내며 승기를 갖고 오는 모양새였지만, 아쉽게도 월드컵 예선에는 VAR이 없기에 어처구니가 없는 오심에 희생당했다. 또한 주첸치의 발이 높은 건 사실이었지만 전혀 터치가 없던 상황이라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황희찬을 걷어찬 것은 주첸치에가 아니라 한국팀의 조규성이었는데, 주심은 의도적으로 중국에 불리한 판정을 하며 한국에게 유리한 흐름을 제공했다. 이 심판은 2013년 중국의 슈퍼리그 주심을 맡기도 했던 심판인데, 그때도 중국 클럽이나 중국 국가대표팀을 상대로 강압적인 판정을 가해 중국 천적으로 불리는 심판이다 라며 강도 높게 심판을 비판하여 국내 팬들에게 황당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지 다음 같은 추가 보도를 이어가며 말하길, 심판의 판정은 아쉬웠지만 중국과 한국 사이엔 뚜렷한 실력 격차가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최근 피파가 발표한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24위이자 아시아 3위인 반면 중국은 세계 79위이자 아시아 11위로서 객관적인 전력에서 뒤지는 게 사실이다. 또한 트랜스퍼마크트 통계에 따르면 한국팀의 시장 가치는 1억 8,755만 유로로서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는 6천만 유로로 평가받는 김민재이다. 이는 중국팀 전체 가치인 1,170만 유로보다 무려 5배나 높은 가치를 자랑하고 있다. 두 번째로 가치가 높은 손흥민은 5천만 유로인데 반면에 우레이는 200만 유로에 불과할 뿐이다. 한국팀 23인 로스터에는 김민재와 손흥민을 비롯해 해외리그에서 활약하는 선수가 13명이며 이 가운데 이재성과 황희찬 그리고 이강인 등 무려 6명이 유럽 5대 리그에서 뛰고 있다. 라며 한국과 중국과의 축구 격차를 매우 담담하게 기술하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나아가 경기를 지켜본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도 중국 언론들 못지않게 흥미로웠죠. 지난 1차 태국 원정 경기에서 중국은 예상치 못한 역전승을 거둔 이후였기에 중국 팬들은 아무리 한국이라 할지라도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열띤 응원을 펼쳤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자 중국 감독에게 분노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을 맡은 얀코비치 감독이 말하길 3대0의 결과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결과였다. 하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이번 경기에서 분명한 교훈을 배웠다. 90분 동안 중국 선수들은 열심히 뛰었지만 불운하게도 3골 모두가 코너킥에서 나온 상황이었다. 라며 오늘 띄운 뒤 한국 대표팀의 실력에 대해서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기 시작했죠. 한국팀의 가장 큰 우위는 천재 선수가 많다는 것인데 이들의 실력은 월드컵 4강에 오른다고 해도 놀랍지 않다. 그들은 무슨 성적을 거두어도 이상하지 않을 아시아 최고의 개인 역량과 투지력을 갖고 있다. 라는 한국에 대한 칭찬을 늘어놓자 중국 네티즌들은 엄청나게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백기를 들고 기권을 하는 게 나았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만 하면 그만인가? 입만 사른 감독이다. 저 말대로라면 최소한 2골은 넣어야 했다. 내가 혼자 뛰어도 90분은 뛸 수 있겠다. 다음 여행지는 싱가포르겠네. 등등의 조롱과 비난으로 가득한 의견으로 중국의 각종 SNS는 순식간에 뒤덮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깨어있는 네티즌들이 말하길 3대0으로 끝난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이게 아시안게임 16강과 월드컵 16강의 실력 차이다. 우리 중국은 한국을 반드시 꺾을 수 있다. 단 200년이라는 시간만 주어지면 된다.
라는 자비판 개그를 하여 국내의 축구 팬들에게 큰 웃음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언론과 네티즌들의 반응도 반응이지만 지금 중국을 뜨겁게 달궜던 건 우레이의 발언인데, 우레이는 자신에게 패배의 책임이 계속 쏠리자 뜬금없는 조선족을 거론하며 추악의 끝을 보여주었죠. 우레이가 말하길 이번 경기에서 우리 선수들의 컨디션은 최악이었다. 피로 누적이 쌓인 시즌 상태에서 체력과 컨디션을 빠르게 끌려올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부임한 체력 담당 코치진들의 케어가 우리 선수들에게는 맞지 않는 옷처럼 느껴졌다. 특히 몇몇 조선족 출신의 코치진들은 한국식 체력 단련법과 마사지를 강조했는데 우리에게 익숙했던 방식과는 많이 다르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는 피로감이 빨리 찾아온 것 같다. 이건 나뿐만이 아니라 대표팀 선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다. 비록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실력을 가졌더라도 무리하게 그들을 따라할 필요성은 없는 것 같다. 다음 경기에선 우리 중국 선수들에게 익숙한 방식을 컨디션 담당 코치들이 반드시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 라며 생뚱맞게 조선족 코치진에게 핑계를 대어 비난 피하기에 급급한 그런 치졸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레이는 얼핏 보면 한족 같지만 자신 역시도 중국의 소수민족인 후이족 출신인데 대표팀 선수가 국민의 비난이 무섭다며 다른 소수민족에게 교묘히 책임을 돌리는 걸 보면 대체 중국은 어떻게 저런 발언을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지 알면 알수록 신기한 나라일 따름입니다. 다가올 6월 경기에선 또 어떤 예술적인 핑계가 터져나올까요? 수고해준 한국 선수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